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준비를 마치는 대로 3월 말 이전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미국 대사관에 시위하듯이 몰려가서 한미 FTA의 발효 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에서 체결한 것을 이제 와서 폐기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협상을 잘해서 한미 FTA가 한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잘못해서 그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 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 분야를 비롯한 개방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여러 조항에 대한 제재 협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것하고 재협상한 것 사이에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하고 자동차 관세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큰 이익이 예상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투자자 국가 지소제나 또는 역진 방지, 레칫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칫 조항 같은 독소 조항들은 이미 노정권 때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또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진행 중이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도 신자유주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서민대중의 생활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뻔한 일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려 한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모르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결과 진보 세력이 대거 떨어져 나가면서 노정권이 본격적으로 고립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상황 변화를 내세우다니 참으로 염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체결하거나 비준한 한EU FTA나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조해 왔어요. EU와의 FTA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FTA 비준은 이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어요.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뻔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날치기 당했다고 떠들어댑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의 약 절반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를 비준하려 했던 협상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제재 협상이니 폐기니 하며 떠드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 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한미 FTA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미 FTA가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몇 대 더 팔고 TV, 스마트폰 더 판다고 이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됩니다.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보면은 한국은 각종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든지 고용 조건이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붕괴 위기에 있는 한국의 농업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국제 농산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농업이 무너지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생각입니까?
더 큰 문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자율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파행적인 한국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 제소제나 역진금지 조항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규제까지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벌써부터 주한미 상공회의소가 FTA를 빌미 삼아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통상국가이니까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정부나 일부 언론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수의 특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틀을 우리처럼 쉽게 내던지는 통상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무역국가인 스위스가 유럽연합에조차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수출 대국인 일본이 FTA 체결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요? 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FTA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 변명만 하지 말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은 받아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자유협상을 주장하지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FTA에 반대하는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킬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최소 수십 석이라도 확보하여 한미 FTA 저지 작업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서십시다. 감사합니다.